오늘은 천하무적 보병 제1사단 6탄 시병사에 빛나는 전진부대 입대에서부터 전역까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군대는 머리를 자르고 입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절에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 장발 문화가 대단히 뜨거웠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학창 시절에 머리가 대단히 길었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몇 장 담아 봤습니다. 요거는 그 형님이 휴가 나와가지고 산정호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동해 영곡 해수욕장 친구들과 놀러 가가지고 담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시절에 지금은 뭐 다리가 놓여져서 쉽게 갈 수 있지만 저 시절에 그 영흥도는 상당히 오지였던 섬이었습니다. 영흥도 해수욕장을 갔던 캠핑을 갔던 날입니다. 요건 친구들과 설악산을 갔던 날이고요. 요건 설악산을 같이 놀러 갔던 친구들입니다. 요건 학교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네. 아주 상당히 머리가 길었네요. 제가 아마 이때 연극하는 것 때문에 아마 머리를 조금 더 길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병대 간 친구가 와가지고 기념 촬영을 한번 했고요. 그 시절에는 뭐 저만 머리가 길렀던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전부 머리가 길렀었습니다. 저렇게. 요 사진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981년도 가기 전에 바로 사진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3일 전에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때 아마 자르기 전에 그 머리 마지막으로 담은 사진으로 기억되고지고요. 앞에 제 조카인데 지금은 일본 가나가와현 가서 일본으로 가서 살은 지가 한 25, 6년 된 것 같습니다. 신랑 아이가 사이가 닛산 자동차 연구원으로 가는 바람에 많이 떨어져 살고 있는데 저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네요. 근데 오늘 사진을 보니까 우리 조카와 제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머리도 비슷한 것 같고요.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사진은 조금 단정해 보이네요. 좀 옷도 좀 가벼운 것 같고 뭐 책을 들은 거 보니까 뭐 학교는 가긴 간 것 같은데 시절의 상황이 1979년에 제가 79학번입니다.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12.12라는 큰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았던 해가 1979년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제가 79년인지 80년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조금 짧은 거 보니까 단정한 거 보니까 아마 79년 말 가을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나름 그 시절에는 그래도 후원했네요. 저는 입대 전 3일 전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길었던 머리를 자르니까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 왔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 1981년 10월
23일 친구 2명과 형님의 차를 타고 의정부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성북구 장이동에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 가는 길은 멀지 않았고요. 어머님이 따라 나서는 거를 이 입영소 그 입영하는 곳에서 헤어지기가 좀 버거울 것 같아 가지고 어머니는 집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님이 유난히 사랑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형님들을 군대 보냈지만은 막내를 보내는 기분은 아마 조금 더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둘의 형님 차를 타고 의정부를 가는 길에 이르게 저 갈비집에 들어가서 소갈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갈비의 기억이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았고요. 저는 의정부 입영하는 곳에 다다라서 담담하게 그냥 형님과 악수하고 친구들과 포옹하고 손을 흔들면서 보충대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충대에서는 보통 장정이라고 그러죠. 장정. 그래서 저는 장정이 되었습니다. 보충대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급품을 받는 것하고요. 그리고 조금 미진했던 거, 머리를 안 깎고 온 친구는 머리를 잘랐고, 그리고 신체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각종 예방 접종 주사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교육을 받았고 군대에 대한 소양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3박 4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는 제가 갖고 들어왔던 가지고 가고 싶었던 물품들, 사회 물품들을 뺏긴 것이 가장 아까웠고요. 제가 자취 생활을 하면서 위장이 좀 안 좋았는데 어머님이 그 시절에 위장병 초약 철각에 들은 위장병 2통을 사주셨는데 들어가는 입소내를 바로 뺏겼습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을 이제 비료 당시에 누런 비료 부대 같은 거를 2-3장씩 주는데 한 장에는 이제 마지막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 편지를 쓰고 그걸 속지로 쓰고 겉에는 한 장은 주소를 써가지고 입었던 옷을 붙이는 그게 아마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집에 도착하면은 집에 계신 어머니들은 자식의 채취를 보면서 또 눈물 흘리셨을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충대에서는 자대 배치가 받는 마지막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연병장에 사실은 그때 군번을 새로 바꾸요. 저는 병군번이 2307-2516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보충대를 들어가서 제가 아는 사람을 한 40명 정도 만났는데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그래서 경기도 병력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얼굴들 중
누군가는 아마 같은 부대로 떨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는 그것을 같이 함께하지 못했고요. 군대는 줄이라고 그랬었는데 같은 줄에 섰고 군번이 1, 2번 차이일지라도 그게 같은 곳으로 배치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친구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랬고요. 서울 근교에 배치를 받고 관광버스가 많이 와 있었는데 그 관광버스를 타는 그 친구들은 가장 교육이 힘든, 훈련이 힘든 백골사단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0 트럭에 올랐고요. 60 트럭에 오른 친구들은 힘차게 그 군가를 부르면서 내가 훈련받을 훈련소로 향해 갔습니다. 아마 그때처럼 군가를 열심히 불렀고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순간은 없은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보람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달려서 긴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정문 담벼락에는 보병 제1사단 사단의 명예를 태양처럼 빛내자란 글귀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은 1사단 신병교육대에 어떤 글이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입구에 써 있던 천하무적 제1사단 사단의 명예를 태양처럼 빛내자 영원히 잊지 못할 제 마음의 표상이 되었고요. 가끔 되뇌이는 글귀가 되기도 했습니다. 훈련소 정문을 들어서면서 그러고 트럭의 시동이 꺼지는 순간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80년대의 그 장발 이야기,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100일 보충대에 입소하는 과정, 그리고 그 100일 보충대에서 솟아왔던 이야기, 이 다음 편에는 천하무적 제1사단 6탄 시병사에 빛나는 보병 1사단의 신병교육대 훈련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 사진은 훈련소에서 첫 회식,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었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병교육대 교육과정과 그 시절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주셔서 고맙고 다음 편 또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별 볼 일 없었다 그러시면은 여기까지 보아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